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프로젝트는 실타래입니다. 일단 실타래 NFT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클레이팅 기반의 NFT들이 상당히 핫하기 때문에 뭐 메타공자던가 실타래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다만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실타래의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실타래라는 P2E 게임이 상당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이제 22시죠. 내일 10시에 이제 카드들이 뭐 공개된다고 하죠. 리빌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가격적인 추이를 본다거나 사업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빌이 진행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실타래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카드들을 수집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적인 측면이라던가 혹은 게임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는 이 카드들을 임대해 줌으로써 완전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실타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이두희 대표 측, 그러니까 이두희 대표가 실타래 대표죠. 그래서 실타래 측에서는 이 게임을 P2E가 아니라 F2E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FT, 플레이 투 언이 아니라 프리 투 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한마디로 디파이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특히 법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P2E 게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프리 투 언에 대해서도 꽤나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된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P2E든 혹은 F2E든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찌되었던 게임을 통해서 이제 실토큰이라는 그런 토큰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 실토큰에 대한 소각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코인 프로젝트라던가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꾸준히 말씀드렸고,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타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가격이 저는 꽤나 많이 올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투자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알리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보시면 사부님 대박입니다. 팔라, 네이버 베커 갑자기 100% 급등이네요. 팔라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난 수익을 봤던 것은 맞아요. 거의 10배,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꽤나 좀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수익을 좀 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필승님 NFT는 초대가 어려워 포기하고 있었는데 챔피언스 어센션을 강조해 주셔서 이거 하나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화이트리스트가 되었네요. 딱히 강조하진 않았죠. 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화이트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땡땡땡이랑 땡땡땡까지 화이트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팁들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팁들을 어, 똑같이, 네, 정말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신다면 일주일 내에 본인이 원하는 NFT의 화이트리스트는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극초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손쉽게, 사실 보석으로 일주일이지 한 이틀 정도, 예, 이틀 정도면 충분히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퍼블릭 세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가 프리세일이죠. 네, 퍼블릭 세일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퍼블릭 세일에 대해서도 제가 필승 전략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 전략대로만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퍼블릭 세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네, 오픈 메타 시트 같은 경우도 네, 말씀을 드렸었고, 자, 사부님 더 마르스 당첨되었네요. NFT에 관심 가진 이유 사부님만 따라하니 아무 리스크 없이 매달 1,000만 원 정도 수익 보내요. 감사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역시 갓승입니다. 갓승. 예, 참고로 저는 분석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성실함만 있으시면 사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더 마르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한 번밖에 모르시는데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도 분명히 있었고 경쟁률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약했습니다. 거의 2이더리움 정도, 2이더리움 이상을 수익 볼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경쟁률이 약해서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이 상당수가 좀 화이트리스트에 당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더리움 입금이 시작되는 것이고 2월 25일 정도에 이제 더 마르스의 카드가 입금이 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1차, 2차 둘 다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꽤나 큰 수익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케팅 요소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 가격이 2.28 이더리움입니다. 1차 프리세일 때는 0.1 이더리움, 2차 프리세일 때는 0.15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둘 다 뭐 2.1 이더 정도, 2.05 이더 정도의 그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더 마르스만 해서도 그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졌다. 총 하면 한 4이더리움 이상이죠. 물론 저는 1차 할인 때 받은 거는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셀뿐만 아니라 퍼블릭 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더 마르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1차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갓승님 말씀대로 따라했는데 5마리 겟했습니다. 순식간에 220만 원 정도 수익을 받네요. 예,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직 AB라고 이제 메타콩지의 여자친구라고 불리는, 물론 그렇게 불리는 곳이 실제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메타콩지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어제 텔레그램 말씀드릴 때에도 바로 수익을 볼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주말간 여행 다녀오느라 출혈이 있었는데 흑잔했습니다. 역시 갓승님이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행운입니다. 갓승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퍼블릭 세일에 대한 필승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알아낸 전략은 아니고 제가 이제 수소문 끝에 최근에 퍼블릭 세일이 굉장히 핫하죠. 뭐 성공만 하면 한 몇 분 만에 뭐 수천만 원 정도, 수백만 원 정도 기본으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성공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계셔서 네, 제가 정말 부탁을 하고 뭐 어느 정도의 좀 사례비를 드리고 이제 알아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좋은 마음 기분하게 멤버분들에게 공유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저는 계정 제대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어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법은 당연히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렸겠죠. 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민팅 일정, 민팅 가격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 말씀을 드리죠. 블록이라던가 이러한 이제 지금의 현 상황, 뭐 현재 바닷가 400클레이입니다. 계정당 5개 민팅 가능합니다. 성공 시 원화 기준 218만 원 수익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팔았으면 218만 원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그럼 괜찮아요. 지금도 지금 보시면 바닷가가 380클레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바닷가가 380클레이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물론 이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레어리티에 따라서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가장 후진 거, 그러니까 가장 후진 걸 뽑았을 때 이 정도이고,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걸 뽑았을 때는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금도 수익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아마 제가 어제 알려드린 팁대로 하신 분들은 100% 네, 전부 다 민팅에 성공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실패하기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퍼블릭 세일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그런 민팅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오늘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2차에 대해서도 입금이 열렸죠. 그래서 그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차에 당첨되었고, 우리 멤버분들의 상당수가 2차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를, 이제 좋은만 기쁜들 텔레그램 방에 공지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분석해드리는 실타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더 마르스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이런 P2라던가 혹은 대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PN이죠. 네, 플레이 앤 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자금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미 100억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어요. 뭐 카카오라던가 미래에셋 그리고 이메이드 측으로부터 100억 이상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게임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인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지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분석을 하면서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가장 쉽게 이 실트레라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 게임입니다. 이 카드 게임을 보유함으로써 포켓몬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포켓몬 게임을 할 때 포켓몬스터를 봤을 때 그 포켓몬마다 상성이 있죠. 그리고 그 포켓몬마다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융합함으로써 쓸 수 있는 것인데 유희한 게임, 유희한 게임이나 포켓몬 게임처럼 카드마다 상성이 존재하고요. 각 카드만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 5개 카드를 보유함으로써 한 장씩 내면서 상대방을 이길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실토큰이라는 그런 토큰이 이제 에어드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수료, 가스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게임당 보통 한 1원 정도, 0.8원에서 1원 정도의 그런 수수료가 든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를 전부 다 전에 프로젝트 사에서 그러니까 이 실타래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플레이어들은 수수료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승패에 따라서 보상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게임은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유희양처럼 복잡해질 것이고 이 실타래 같은 경우는 e스포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e스포츠에 대한 그런 판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프라인 게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대회를 이제 연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다른 롤이라던가 혹은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처럼 결국에는 머지않아서 한 몇 년 내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대회를 이제 실타래 대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5개의 카드를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곳인데 보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한 장당 1,000만 원 이상입니다. 한 장당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이고 내일 리빌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어리티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희귀한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장을 구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지금까지의 공지를 봤을 때, 지금까지의 발언을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한 장만 있어도 참여할 수 있다거나 혹은 2장만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이 정도의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장이라도 하더라도 너무나도 참여하기가 어렵죠.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아까 이두희 대표 그러니까 실타래 측에서 뭐라고 했죠? 본인들의 프로젝트는 P2E가 아니라 F2E라고 했죠. Free to earn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보유한 카드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 블록체인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면 가져갈 수도 없고요.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예 방치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경제적인 보상 중의 일부를 임대해준 사람에게 자동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물론 게임사에서 밝히기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쪽에서 밝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관리는 필요하다. 관리라던가 혹은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카드를 임대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들은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의 1등 그런 P2E 게임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NFT 가격을 봤을 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런 NFT판, P2E 판을 분석을 하면서 저는 이미 작년부터 P2E 혹은 플레이 투 원, NFT 이쪽에 대해서 우리 조그만 기쁨나게 텔레그램 방 멤버분들에게 꾸준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기회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분석해드렸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의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게임 형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대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유저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 속성 카드가 하나 있다.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카드가 한 장만 있더라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 속성 한 장이 있는데 상대방은 불 속성이 있어요. 그럼 내고 물 속성이 이기겠죠. 그럼 끝이에요. 네. 이 정도의 게임을 처음에 선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이제 하나 둘씩 추가를 시켜감으로써 복잡화해 감으로써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추후에도 이제 퍼블릭 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미 너무 선착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 셀이 진행될 때마다 네트워크가 멈춰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전 세계적인 그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실타래 같은 경우는 실타래 카드를 보유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죠. 한마디로 화이트리스트들에 대한 물량을 점차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타래 카드를 2장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실타래 카드와 연동된 다른 프로젝트들의 그런 화이트리스트권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릴라 같은 경우 혹은 어제 말씀드린 톡시 에입 같은 경우에도 메타콩즈를 가지고 있을 경우 화이트리스트권을 무료로 준 것처럼 그런 수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카드만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권에 당첨됨으로써 민팅에 참여함으로써도 수익을 고스란히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게임 기반 코인들의 가치 하락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엄청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자 일단 실타래 그런 카드가 이제 오픈이 되었을 때 가장 안 좋은 등급 커먼이라고 해요. 커먼 일반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실타래만의 그런 마켓플레이스라고 할까요? 실타래만의 오픈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얘가 클레이튼 기반의 실타래만의 오픈시, 뭐 실타래만이가 아니겠죠. 실타래만이라고 하지만 실타래와 연동되는 메타콩즈라던가 뭐 다른 클레이튼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오픈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중에 50%를 이 실타래 NFT를 가지고 있는 커먼 NFT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한다고 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 수수료 모든 P2E 게임은 수수료를 수취해 가죠. 이 수수료 중에서도 50%를 대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실타래 NFT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게 무료로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의 오픈시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낼 수 있는 그런 수수료라던가 게임을 운영하면서 만들 수 있는 수수료를 가지고 있게 하겠다. 물론 홀딩 기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실타래 카드를 2개월 이상 가지고 있을 때 50%이고 1개월만 가지고 있을 때 25% 정도를 이제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 사실 100억 원 정도의 이미 투자금을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초반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 광고도 넣겠다고 해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픈시에서 또 수수료를 그리고 나머지 50%를 거둠으로써 이 수수료를 어떻게 쓰느냐 역시나 P2E 블록체인 게임답게 해당 코인을 전부 다 사서 순이익의 절반을 사서 그러니까 50%의 절반을 실토큰이라는 토큰을 사서 영원히 이제 소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유통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저는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자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것이고 또 실토큰에 대한 소각도 꾸준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제도권의 기업가 이런 오픈시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클레이튼 기반 안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이튼 입장에서도 그리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 실타래라는 그 프로젝트가 잘 되어야지만 다른 그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어느 정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게임 대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프로게임 팀,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팀 창단이라던가 프로게이머 팀 운영에 대해서도 꽤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줄 만한 그런 시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리빌 이후에 베타 테스트가 먼저 진행될 것이고요. 베타 테스트가 진행된 이후에는 실제로 실토큰을 기반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퀄리티라던가 재미도를 보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좀 괜찮은 게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카드의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인들, 대한민국의 위인들을 토대로 해서 카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형실이죠. 참고로 제가 처음에 실타리 토큰의 그런 프로젝트 방향성을 봤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위인들을 내세웠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그런 후계 자손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런 게임에 자신의 훌륭한 조상님이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이미 다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인으로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위인보다는, 그러니까 위인보다는 고대에 있는 신화적인 전설적인 존재, 고대에 있기 때문에 후손을 알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시탈처럼 이런 후손을 알 수 없다거나 선당여왕, 이건 선당여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설 속의 인물, 이런 식으로 좀 함으로써, 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카드를 이제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위인에 따른, 그러니까 위인들의 후계 자손분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도 거의 좀 상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타래에 대한 분석이었고, 메타공제, 클레이팅 기반의 그런 화이트리스트 조건이라던가 실타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NFT, P2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기회가 어마무시하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대장격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필승!